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내년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 출마에 대한 결심은 섰고 지역구도 어느 정도 정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 사실인가요? 우리 김기현 논술위원장께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 이분은 목표인 거야. 원래는 이제 강남에 좀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 취재한 거는 송파 아니, 쪽으로 저- 가신다. 아직 확인 못했어요, 저도. 네. 예, 그런 예. 설이 있다는 정도. 근데 추가 강남은 아닌 걸로. 자, 출연자분들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지금 CBS 기자가 설명하는 내용도 일단은 정확하진 않다는 전제하에 일단 자신이 취재를 했습니다만 강남은 아닌 걸로 그리고 송파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아시지만 송파의 갑을병 세 지역구가 개가 세 있습니다. 개입니다. 네. 세 개인데 셋 중에 두 개가 국민의힘 의원이고 하나는 원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원외 자리는 사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 그냥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민주당 의원 그 자리를 이제 탈환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실제 여의도의 소문은 그렇게 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나 을 쪽으로 네. 소문이 나 있는데 저도 확인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저 한동훈 장관이 이사했다는 얘기도 여의도에는 파다한데 누구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CBS 기자도 지금 본인도 확인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냥 이사를 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거기에 뭐 지역구를 자기가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정치권에 진입하겠다고 해서 갔는지 여하튼 본인이 총선에 출마한 결심을 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자로서는 네.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본인이 확실하다고 그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그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금기시해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송파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송파가 이제 갑을병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웅 의원과 배현진 의원 그리고 남인순 의원 이렇게 세 의원이 있습니다. 송파에는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갑을병 자 어떻습니까? 서영지 대변인께서는 이거는 뭐 아닌 땡굴도 연기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때 이거는 저 국무위원은 오래 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시선을 많이 봤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국무위원을 쭉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네. 이거 정치를 너무 준비하는데? 라고 누구나 다 보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만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죽하면 차출설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의도에서는 정치 출마 예비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자분께서 뭐 말하자면 확인하고 얘기했음이 맞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뭐 들은 바가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뭐 방송에 나와서 뭐 뇌피셜로 얘기할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송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있는 데는 거기에는 김근식 교수가 오랫동안 말하자면 험지에서 원외위원장을 하던 곳이에요. 근데 세 곳을 보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홍준표 네네. 의원 쪽이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붙었죠. 근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면서 좀 쓴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그래서 저는 남인순 의원 쪽보다는 네.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네. 김웅 검사 출신이고 김웅 의원 쪽에서 어떤 교체를 좀 생각해서 미리 주소지로 옮긴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을병 근데 저도 이사하셨다라는 소식은 저도 풍문으로 들었는데요. 들으셨습니까? 예. 갑을병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예, 한동훈 장관에 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 게
한동훈 장관의 몸값을 계속 올려주는,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도 사실 굉장히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위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계속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장관 차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면에는 한동훈 장관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패션 감각, 깔끔한 명쾌함 이런 것 등이 아마 우리 당의 이미지로 차용하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그 차출설 그리고 네. 총선 출마에 대해서 일정 선을 긋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 지도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개인의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출설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도 상당히 다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네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출마를 못하지 않을까? 한 장관을 차출을 한다면 한 예. 장관을 뭐 200명에 이르는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쓰진 않을 테고 전면에 내세워야 될 텐데 과연 전면에 내세우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그게 유리할까? 이건 한번 저는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별 관심은 없는데 네. 저는 강남 지역이나 뭐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 나와서 당선되기가 쉽겠습니까? 아, 대결? 스타일이 지기는 싫어하고 질 것 같으면 잘 안 싸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아하.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강남이나 이런 안전한 데로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거 저 모양새가 좀 우습잖아요. 정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정치적이지 않고 나름 소신이 뚜렷한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이지 않고 그냥 바른 소리 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바른 소리 하고 민주당 앞에서는 지지 않고 뭐 이런 게 뭐 보수에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총선에 출마할 건지 아니면 내각이 계속 있을 건지 본인이 결단하는 문제인데 그런 마음가짐이면 저는 내각이 계속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자, 김광석 변호사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거주하는 곳이 이사를 만약에 안 했다면, 했다고 지금 뭐 송파 쪽으로 이사했다라고 주장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살던 곳은 서초구 아닙니까? 강남에서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역 구민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서울에 집이 있으면서도 네. 어디 지역구로 전세를 간다랄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송파로 갔을까라는 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하지만 뭐 소문이 이미 났고 네. 또 구체적으로 송파라고 이렇게 지역이 나왔잖아요. 지역이 나온 걸 보면 뭐 송파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사 자체를 가지 않고 이제 전세만 얻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무튼 총선은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 사실 다음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팬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물론 뭐 보수층에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중도층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출마를 할 건데 이제 어느 곳에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 차출이 돼서 가면 네. 내년 총선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보거든요. 될 거다? 네, 도움이 된다고 봐요. 물론 김의겸 의원이랄지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뭐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어떠한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이랄지 이제 국회 나가면 네.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럼 이런 공격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층은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지만 네. 과연 이러한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또 정치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나갈 마음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국민의힘 입장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의 생각하고 맞아 떨어지면 뭐 꼭 나갈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파로 이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래서 그 주장을 놓고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건식 교수와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송파 갑 혹은 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병에 이사 온다는 얘기는 본인도 들어본 적이 없고 확인도 아직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만약에 본인 지역구인 병해 한동훈 장관이 이사를 왔다면 김근식 교수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네. 알죠.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으로 이사를 갔다면 네. 안 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서초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남구예요. 네. 지난번에 강남구. 그 더 탐사가 왜 찾아간 데가 그 강남구의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근식 교수에 따르면 본인은 확인이 안 된다. 아마 이사를 왔다면 그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김근식 교수일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김광삼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이다. 한 장관이 출마를 해서 내년 총선에 나간다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젊고 신선한 이미지 거기다가 그리고 명쾌하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적 역량도 사실은 굉장히 탁월하게 보여주는 면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감하는 면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많은 여러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상임이나 아니면 이번에 대정부 질문이 이런 데를 제가 지켜보면서 느꼈는 거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라도 한 번쯤은 약간 무릎 꿇리고 싶어 하는 그리고 질문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약올라 한다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감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점 등이 더 오히려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업무적 능력이나 이런 것 등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쳐다보고 있는 저희들도 과연 이번에는 어떤 답을 할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좀 사실 대정부 질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은 출마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들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관 추문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출마설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것 또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아침에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점점점 더 다가올수록 이런 거물급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다른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는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조선 제1혀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의 그 말솜씨는 그 역공, 허를 찌르기, 또 대담한 사실 왜곡 그런 점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언론이 조선 제1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오늘 말하는 걸 보면서 조선 제1혀다. 조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의 그러한 말솜씨와 말투 또 그 전개하는 논리 이런 것들이 또 윤석열 정부에게 또 한 큰 부담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의 조선 제1혀라는 비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어찌 보면 이제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과 이른바 말싸움을 했는데 항복선언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법해요. 네. 제1혀면 자기는 제1혀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김의겸 의원이 뭐 이런저런 논평의 수준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봐줄 수 있지만 사실 그 특정 장관을 또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네. 뭐 일종의 공격하듯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정정당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과 정말 그 논리적 대결을 한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말대로 한동훈 장관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결을 펼치지 자꾸 뒷담화하듯이 저런 것들은 국민 눈에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는 네.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장관의 행보를 보여왔다. 그리고 뭐 조선 제1형?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비아냥은 아닙니다. 칭찬이죠. 말 잘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말 잘하는데 그런 태도들이 장관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정치 영역으로 오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도 하나 좀 돌이켜 보셔야 될 것들이 본인이 만에 하나 지금 현재까지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인이 됐을 때 반대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 그리고 그 앞에서 또 그런 한동훈 장관처럼 반문합법으로 말하자면 의원들과 말싸움을 즐기는 그런 장관을 만났을 때 본인은 또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거든요. 돌고 도는 겁니다. 라는 차원에서 정치를 준비한다고 저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겸손하고 길게 보고 본인 스스로 지금 현재 말싸움을 즐길 게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좀 하나의 좀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좀 그런 것들을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근데 국민 눈에는요 지금 별로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선 제1검이든 조선 제1혀든 어찌됐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면서 이러한 별칭도 생겼을 겁니다. 그동안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벌였던 여러 모습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있고요. 예.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키니까. 위원님 말씀도 위원님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 이번 일로 다시 기억이 아픔이 회복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송상을 위원님 이거 사전에 저희한테 질문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대체국무위원을 물어보시면 장관님. 예, 자 장관님. 위원님 호통 치실 일이 아니잖아요. 왜 호통을 치십니까? 그래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김광석 변호사님 영상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저희 우리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랄지 이제 장관들의 이제 태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네.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장관과 의원이 이제 설전을 하면서 사실 이제 본질이 어떻게 보면 왜곡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대정부 질문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 그 이유, 제도의 취지 이제 이런 거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이 있느냐, 질문하는 의원에게 책임이 있느냐,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의원에게 좀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꼭꼭 집어서 잘못된 점을 얘기한다랄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본질과 어긋나게 그 일부 민주당 의원 중에서 또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들 또 가짜 뉴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의원이 정확하게 뭘 잘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많은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박수를 보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질에 충실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좀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장관은 국회의원이 질문하면 거기에 순응하고 무조건 겸손하고 애하고 그런 게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과 의원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거고 앞으로도 아마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장관들의 어떤 태도 자체가 좀 더 당당하고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